초전도체는 저항이 제로이고 자기장 안에서 공중에 뜨는 물질입니다. 전기를 손실 없이 전달하기 때문에 자기부상 열차나 양자 컴퓨터, 핵융합 발전기 등 현대 기술의 한계로 상용화하지 못하고 있는 첨단 기기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에너지 분야에 혁명을 불러올 꿈의 물질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 과학자들이 100년이 넘도록 초전도체 개발에 힘써왔지만 지금까진 영하 200도 아래 극저온이나 대기압의 10,000배 이상 높은 압력에서만 간신히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연구진이 납과 구리 등으로 합성한 LK99가 상온과 대기압에서 초전도 현상을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온도와 상관없이 저항 제로의 성격을 나타낼 뿐 아니라 20도 내외의 상온과 1기압 정도의 일상적인 조건에서도 자기장을 받으면 공중에 떴다는 겁니다. 19장짜리와 22장짜리 논문 2편에선 LK99를 만드는 과정과 LK99의 실물이 담겼습니다. 현재는 학술지 정식 게재 이전으로 사전 공개 사이트에 실린 상태지만 곳곳에서 적극적인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는 논문 내용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어 중국 화중과학기술대 연구팀은 실제 실험을 진행했더니 LK99가 자기장에서 둥둥 뜨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저항이 완전히 사라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험이 사실이고 이게 실현화된다면 대단한 열풍이 아마 불 것 같아요. 전자소자가 되려면 이게 방막화가 가능해야 된다. 물질 자체가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안정해야 된다. 선으로 뽑아지는지 또 만들었을 때 가격이 충분히 좀 실용성이 있는지 종합적인 걸 따져야죠. 한국 연구진의 논문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노벨상 등 세계적 권위상 수상은 물론 전 세계 과학기술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릴 발견이라고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아직까지 지금은 나는 이런 연구를 하고 있고 이런 방법을 하면 되는 것 같다라고 그냥 자기 주장을 한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효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걸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 뭐 이거 투자자들이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타당성 검증이 안 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정말 발이 빠른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이 정말 반응을 보였는데 이 초전도체 테마로 분류된 종목들이 어제 급등세를 기록했거든요. 좀 방금 전에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투자자들이 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까요? 사실 어제만 급등한 게 아니라 이제 전전날부터 예. 상한가들 계속 하고 있고요. 이제 예. 투자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거래 경보라고 그러죠.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적이 돼가지고 사실 거래소에서는 위험하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결국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그리고 검증이 되지 않은 그리고 이게 확실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감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2차 전지주가 빠지면서 테마가 바뀐 것이 아니냐. 테마가 바뀐다는 것은 그러니까 주식의 테마라는 것은 결국 수급이 그냥 바뀐다는 이야기인데 네. 수급에 따라서 이렇게 지나치게 오르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고요. 아까 지금 뭐 2차 전지의 급락이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 알겠지만 수급에 따라서 오른 것들은 급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급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묻지마 투자 이런 것들은 조금 삼가해야 되는 지점이 아니냐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예시로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 일상에서 쓰는 그런 가전제품들 그리고 휴대전화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더 오래 또 열이 나지 않는 상태로 쓸 수 있다. 예, 일상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인터넷을 보면요. 그 상온 초전도체가 미래 사회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물질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뒤에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영화 속 장면 같은 그런 공상과학 영화 속의 장면을 상상하는 경우도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전도체가 너무 획기적인 게 저항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야구공을 100개 던지면 중간에 장애물이 있어서 한 90개만 도착하는 경우였었는데 초전도체를 쓰면 100개 던지면 100개가 다 도착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의 관건이 이런 초전도체를 만들려면 영하 막 200도, 250도 그나마 최근에 합금으로 신물질을 만들어서 영하 140도 정도까지 떨어뜨리면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개발했지만 중요한 건 그까지 온도 떨어뜨리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일주일 전쯤에
그냥 상온에서 온도를 떨어뜨리지 않고도 그리고 상압, 압력을 가하지 않고도 이런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금속, 합금을 만들었다라고 말을 했고 만약에 이게 진짜 사실로 밝혀진다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영화 어벤져스에서 최고의 국가하면 미국 알고 와칸다라는 숨겨진 국가가 있거든요. 최고의 기술로 됐는. 그래서 예. 와칸다 포에버가 아니라 코리아 포에버가 될 수 있다로 어.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에서도 이거 만약 실제라면 애국가에 넣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던데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실제냐 그렇지 않은 거냐 요 부분이지 않겠습니다. 한국 연구진 같은 경우에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 아카이브에 이 논문을 올려놓은 건데 이게 여기 올린 것도 학술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까? 사실 이거는 이 아카이브라는 곳 자체는 동료 평가, 즉 이 논문 내가 이거 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다 하면은 사실 다른 연구 그룹에서 이걸 테스트해보고 평가해보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 같다 하면 정식 게재 승인이 되는데 아카이브 같은 경우는 그런 걸 거치지 않은 그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완벽하게 검증이 안 됐고 일방적인 이 그 초전 노트를 성공했다고 하는 연구 그룹의 주장과 논문 내용만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개인 국민으로서는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거에 많은 그런 선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안 좋았던. 그래서 우리 국민분들께서도 조금은 비판적인 사고로, 예. 좀 보수적인 자세로, 개인적인 마음은 응원하지만, 머리는 차갑게 해서 그 결과를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김창현 교수를 위원장으로 상온 초전도체 검증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습니다. 학회 측은 YTN과의 인터뷰에서 LK99가 일반적인 초전도체의 특성을 대변하지 못한다면서 상온 초전도체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공개된 데이터와 영상으로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설명이고요. 초전도체는 저항 제로와 완전 반자성 둘 다 만족해야 하는데 두 가지 특성 모두 기존 초전도체와 차이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논문 내용이 틀렸다 맞다 어느 한쪽으로도 결론 지을 수는 없다고 밝혀서 여지를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학회 측은 연구진 측에 샘플 제공을 부탁했고 이 성균관대와 고려대, 서울대에서는 실험을 재현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현탁 윌리엄 앤 메리드 교수는요. YTN과의 인터뷰에서 국내외에서 이루어지는 검증을 도울 것이라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기관 등에서 검증 계획서를 보내온다면 계획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초전도체가 전 세계적인 초미의 관심사가 됐기 때문에 모든 기관에 샘플을 무한정 제공할 수도 없을 겁니다. 연구진도 샘플을 만들려면 제조 장비가 있어야 하고 인력도 필요해서 제조량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논문을 보고 직접 샘플을 만들고 있고 스스로 검증을 하고 있는데 샘플을 제공해달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퀀텀 에너지 연구소 측은 조만간 상온상압 초전도체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과학뉴스팀에서 최소라입니다. 과학학술지 네이처가 한국 연구진이 개발한 LK99가 상온 초전도체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네이처에 따르면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 연구진은 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LK99를 합성하는 데 성공했다며 LK99는 초전도체가 아니라 저항이 너무 커 전도성을 측정할 수도 없는 절연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LK99가 미약한 강자성과 반자성을 보이지만 자기장 안에서 부분적으로 뜨기에도 부족한 색이라며 초전도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구팀은 LK99에서 나타난 초전도체 유사 현상은 불순물인 황화구리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들은 불순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제조법으로 LK99를 합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네이처는 LK99를 대상으로 진행된 수많은 검증 사례를 언급하며 LK99의 미스테리가 풀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해당 물질이 상온 초전도체가 아니라는 증거가 나온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초전도체 관련 주식에 투자했다가 폭락하자 특정 업체를 대상으로 협박글을 올린 현직 공무원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부천시청 소속 7급 공무원인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쯤 인터넷 커뮤니티에 서울 소재 B연구소로 찾아갈 사람을 구한다며 죽창 들고 모이자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초전도체 관련 주식에 1억 원을 투자했다가 수천만 원을 잃게 돼 B 연구소에 불만이 있었고 최근 흉기난동 신고가 많아 관심을 끌고 싶었다고 진술했습니다. B 연구소는 지난달 세계 최초로 상온과 상압에서 기능하는 초전도체를 개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가운데 B 연구소 주변으로 순찰과 경계를 강화한다는 겁니다. 네, 지난 여름에 이 사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자석 위에 살짝 떠 있는 이 물질, 국내 연구진이 발견했다고 주장한 상온 초전도체 LK99인데요. 꿈의 물질을 찾았다는 소식에 국내외 과학계와 산업계 그리고 주식시장까지 들썩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국제학술지 네이처에는 LK99가 초전도체가 아니라는 의견이 실렸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연구진이 LK99는 구조상 초전도 현상을 나타낼 수 없다라는 실험과 이론적인 증거를 제시했고요. 또 독일의 한 연구소도 LK99는 초전도체가 아니라 오히려 저항이 너무 커서 전도성을 측정할 수 없는 절연체라는 검증 결과를 보고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국내 검증위원회가 비슷한 결론을 내놨습니다. LK99를 초전도체로 볼 근거가 전혀 없다라는 건데요. 자, 초전도체라면 전기를 흘려보낼 때 이 전기 저항값이 0이어야 하고 그리고 이 마이스너 효과, 즉 자기장을 밀어내는 현상을 보여줘야 하는데 검증을 해보니까 이러한 현상을 보여준 경우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또 이 초전도체 발견이 화제가 됐던 이유 바로 이 상온, 상압 초전도체라는 주장 때문이었는데요. 그동안 초전도체는 초저온과 초고압과 같은 이 특수한 조건에서는 만들 수가 있었지만 상온과 상압에서도 가능하다면 과학계와 산업계에 그야말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었죠. 하지만 검증위는 실험 결과 이 전기 저항이 사라지는 등 초전도체의 특성이 상온, 상압에서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분야의 혁명을 가져올 열쇠로 기대됐던 초전도체, 이번에는 실현될까 하는 기대감이 다시 수포로 돌아가는 듯한 분위기인데요. 이 꿈의 물질을 손에 넣으려는 전 세계 과학자들의 여정도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